이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결혼 생활에서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잘 보세요. 남편이 무심해서 혹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남편이 왜 집에만 오면 말을 안 할까요? 왜 가족들과 겉도는 걸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아내분들이 이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남편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상담을 신청하세요. 제가 많이 본 남편들의 속마음, 진짜 이유 3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남편이 가족들과 겉도는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운 가장이라는 잘못된 역할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남편의 뒷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사실 아버지라는 거울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결국 누군가의 아들이었죠. 그들의 어린 시절 보고 자란 아버지 대부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상한 대화보다는 묵묵히 밖에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생존형 가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들은 이 생존형 가장의 모델을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학습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남편 자신도 그렇게 행동한 아버지가 싫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무뚝뚝하고 나한테 어떤 정을 잘 안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건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이란 정서적 교감이 아니라 곧 경제적 책임과 동의어예요. 돈 이코르 사랑이라는 잘못된 공식이 있거든요. 남편의 뇌 속에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그것이 곧 내 사랑의 가장 큰 증거다라는 공식이 아주 강력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버는데 대체 무엇을 더 하라는 거지? 라고요.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많은 남편분들에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버는 이유가 뭔가요? 가족 때문이 아닌가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느 순간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직장 일에 밀려버린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겉도는 남편에게 정서적 소통은 배워본 적 없는 언어죠. 그런데 아내분들은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원하세요. 하지만 남편에게 정서적 연결이라는 건 아예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나 다름없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 영향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요구받을수록 남편은 당황하고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충분한데 왜 또 요구해? 이렇게 아내에게 비난받는다고 느끼는 억울함이 생겨요. 남편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정서적 요구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마치 나쁜 남편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답답한 거죠. 아내가 원하는 건 뭔가 추상적이고 딱 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느끼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짜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경제력은 인정받지도 못하고 없는 능력을 억지로 강요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결국 이 억울함과 무력감이 쌓이고 쌓여서 집을 점점 휴식처가 아닌 평가받는 공간이라고 감옥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통을 피하고 침묵하는 방어 기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나는 집은 불편해서 회사에 더 있고 싶어 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은 가족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아예 모른다는 것이에요. 공부도 운동도 배워야 잘하는 것처럼 관계도 배워야 하는데 그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남편에게 자신만의 방법이 있기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들리지 않죠. 그렇기에 남편에게 가족이라는 바다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곳입니다. 항해하는 법을 모르니 결국 배를 엉뚱한 곳으로 몰거나 오히려 풍랑을 일으키고 마는 것이죠. 겉도는 남편들은 친밀감을 통제로 오해하는 습성이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 또는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익숙한 방식인 가르치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아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게 대화의 시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럴 때 해야지, 공부는 다 했니? 이런 말들이 사실은 나도 너희와 섞이고 싶어 라는 서툰 신호라는 걸 아내는 알아채기가 어렵죠.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는 괜히 말을 걸면서 대화하고 싶고 자신이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문구인데 자신의 의도처럼 상대방에게 닿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시비와 잔소리, 부정적인 유대감 형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 분위기가 좋을 때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정서적 에너지에 적응을 못해서 익숙한 갈등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괜히 청소 상태를 지적하거나 아이를 꾸중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미움을 받아서라도 가족의 중심에 서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심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가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남편이자 가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과 겉도는 남편들은 대부분 해결사 콤플렉스가 있어요. 아내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남편은 즉시 정답을 내놓으려 합니다. 아내는 그저 힘들었겠다는 말을 원할 뿐인데요. 남편은 그럴 땐 이렇게 해 라며 분석을 시작하죠.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주지 못하면 자신이 무능한 남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조급하게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 조급함이 결국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드는 범인이죠. 아내가 소통을 위해 말한 내용을 남편은 그것도 몰라?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빨리 처리하면 될 걸 이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한 거였어? 라고 말을 해버리죠. 그리고 겉도는 남편들은 거절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있어요. 남편이 큰맘 먹고 농담을 던졌는데 반응이 썰렁하면 그는 다시는 시도하지 않으려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속으론 가족들이 나를 귀찮아해 라고 단정짓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거리를 두고 스스로 외톨이를 자처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남편은 가족이라는 항로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가족과 겉돌게 되었지만 친해지고 싶어서 수많은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가족들이 남편과 거리를 좁히지 않으려는 행동들을 보게 되죠. 거기에 남편은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왜 내 노력을 아내와 아이들은 봐주지 않지? 나를 왜 무시하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서 쇼윈도 부부, 가족이 되게 됩니다. 특히 아빠랑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보세요. 세 번째로 남편을 짓누르는 경제적 압박이 있어요. 남성들에게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 그 자체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압박을 느끼면 겉돌게 되는 거죠. 이 뿌리가 흔들릴 때 남편들은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는지 좀 체계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우선은 경제적 무력감이 불러온 자아의 위축이 있어요. 가장은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죠. 그런데 경기가 어렵거나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고 느끼면 남편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내가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집에서는 더 권위적으로 굴거나 아예 입을 싹 닫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내의 질문을 취조로 받아들이는 심리도 생겨나요.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아내가 건네는 일상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요즘 회사 어때? 혹은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나왔네? 같은 말들은 남편에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취조나 비난으로 들리게 되죠. 자신의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은 본능이 발동하면서 대화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 회피를 위한 정서적 셧다운 행동을 보여요. 남편들은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오면 뇌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 회피를 위한 방어 기제예요. 아내가 진지한 대화를 요구하면 멍하니 TV만 보거나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으니까 진짜 나 건드리지 마 라는 무언의 비명인 셈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 만들어져요. 남편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 이 수치심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당당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남편은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어떤 위로도 남편은 쉽게 위로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나 대화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방어벽이 결국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무심함과 방어적인 태도 뒤에는 사실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한 남자의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집중 딱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변하기만을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돈 버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주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첫째,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표현을 잊지 마세요.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그 무게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방어 기제를 낮춥니다.
둘째는 남편이 서툴게 다가올 때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의도를 칭찬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거 다 알아.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부드럽게 가이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입을 닫았을 때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요즘 힘든 거 다 알아. 충분히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서 고생하고 잘하고 있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그에게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물론 정말 원수 같은 남편이고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문제로 수십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상담을 마무리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급격하게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 막상 말이 잘 안 나오죠. 위와 같이 말한다고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이때까지 부정적 패턴이 쌓여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부정적 패턴에 계속 gat혀 있으면 평생 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돌을 던져서 깰 수 있는 멘트는 분명 존재해요. 결혼 생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눈물로 보내기에는 1분 1초가 아까워요. 변화는 오늘의 시작으로 생겨납니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모든 부부들이 평범한 부부가 될 때까지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